네, 이번 시간은 장부 조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71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장부 조회는 우리 실기시험 마지막 문항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우리 장부 조회는 여러분들 그 메인 화면을 일단 아무 회사나 들어가서 보시면 자, 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회계 관리라는 탭이 있고요. 가장 상단에 보시면 있죠.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시면 부가가치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 때 이 회계 관리 탭에서만 다 모든 문제를 풀었었죠. 그런데 장부 조회는 이 회계 관리 여기에서 이제 보는 것들이 있고, 만약에 이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그러한 장부를 조회한다라고 했을 때는 부가가치 탭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본다든지 또는 합계표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장부 조회하는 문제가 같이 혼합되어서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라는 거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교재를 보시면 자, 1번 부가가치세라고 되어 있죠. 즉 부가세와 관련된 그러한 장부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부가가치라는 탭으로 들어가서 장부를 조회하게 되겠고, 자, 이러한 장부의 종류에 있어서는 자, 첫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신고서를 들어가 보시면 자, 만약에 1기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1기 예정 기간이죠. 그러면 이렇게 기간을 일단 조회를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등에 우리가 입력을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을 하면 그게 이제 그대로 신고서로 집계가 되어서 자동으로 이렇게 반영이 된 금액들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따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메인 매출전표를 입력하면 자동 집계가 되어서 해당하는 항목에 우리가 유형을 구분해서 우리가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그 유형별로 자동 집계가 되어서 신고서가 조회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이러한 신고서를 쭉 같이 보시면 첫 번째 가장 왼쪽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라고 이렇게 붉은색으로 나오죠. 이거는 우리가 매출전표에 대한 게 이제 여기에 다 집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과세라고 세로로 보이시죠? 즉 이거는 우리가 과세 매출을 한 것을 이제 쭉 보여주는 거고, 이 과세 매출 중에서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거는 1번 칸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만약에 매입자 발행, 요거는 이제 문제에 나오진 않고요. 자, 우리 문제에 나오는 거는 이제 3번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우리가 매출을 했다, 그런 경우에 3번 칸에 금액이 뜨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영세다, 영세율이었다, 그런 경우에는 하단에 영세라고 세로로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영세 매출을 했다라고 하면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라는 5번 칸이 뜨게 되고, 만약에 직수출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6번 칸에 그 금액이 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세와 영세에 대한 매출이 각각 종류별로 표시가 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대손색 가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 그냥 참고로만 해주시면 되고, 가장 밑에 보시면 합계라고 해서 9번 칸에 합계가 자동으로 집계가 되어서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 금액들 있죠? 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 가액을 표시하는 칸입니다. 즉, 이 금액은 부가세 제외된 공급 가액이 표시되는 칸이고, 그 오른쪽 보시면 세액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이 금액에서 곱하기 10%를 해서 부가세 금액 있죠. 세금, 세액이 자, 이 오른쪽 칸에 표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과 세액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지금까지 매출에 대한 걸 봤다면 매입에 대한 거는 파란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게 있다 그러면 일반 매입 세금계산서 수치분 중에서도 일반 매입 10번 칸에 표시가 되게 되고, 자, 요 금액은 지금 부가세가 제외된 공급 가액이라고 했죠. 그리고 오른쪽은 거기에 10% 부가세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가
불공제 대상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공이라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했던 거, 그런 것들은 지금 16번 칸 있죠? 여기에 이제 집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표시가 된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해서 자, 여러 가지 더할 것 더하고 뺄 것 빼서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납부할 세액은 26번 칸 있죠? 제일 하단 쪽에 보시면 요 금액을 이제 우리가 납부해야 될 세액이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고서를 보는 방법 정도만 눈으로 익혀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서를 봤다면 그 두 번째 칸 합계표도 보여드릴게요. 자, 합계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발급받았을 때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이 표에 한눈에 보기 좋게 이제 집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시로 자, 이렇게 1월부터 3월까지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지금 조회 기간이라는 거에 이제 기간을 설정을 하면 되고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매출 탭이 있고 매입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따로따로 합계표가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 보시면 이 총 합계라고 되어 있어서 2번이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자, 우리가 매출처 수가 몇 개냐, 그리고 우리가 발급한 그 세금계산서 매수가 몇 매냐, 이런 것들과 금액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표시가 되겠고, 하단 쪽 보시면 이 지금 매출처 수가 지금 2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매출처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는 주식회사 예빈이라는 거래처고, 여기에는 한 매를 끊었고 그 다음에 5천만 원짜리를 끊었다라고 표시가 되는 것이고, 그 밑에 줄 보면 유진상사라는 곳에 한 매를 세금계산서 발급했고 그 금액은 6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밑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계표를 보신다라는 거 일단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유형별로 같이 한번 예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383페이지 가주시면 되고요. 자, 383페이지에 유형별로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주식회사 효경 패션이에요. 그래서 주식회사 효경 패션으로 들어가 보시고, 자, 일단 1번 부가세 신고서라고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2017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기간 중 세금 계산서 과세분 매출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지금 2018년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상단에 보시면 효경 패션이라고 해서 자, 2018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 2017년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자, 여기 기수 있죠. 오른쪽 두 번째 아이콘 기수에서 부가세 작업 연도를 한 칸 내려주세요. 2017년으로 내려주시고 자, 확인을 눌러주시고 기수도 한 기수 내려서 9기로 2017년으로 바꾸어 줄게요. 둘 다 2017년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우리 매출액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 신고서에서 지금 날짜를 4월부터 6월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4월부터 6월 하고 월만 여러분들 월만 입력을 해주시면 초일부터 말일까지 자동으로 일자는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를 불러와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여기서 자, 세금계산서 매출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매출액은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거에 표시가 된다라고 했고, 과세분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과세,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1번 금액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금액 얼마예요? 6,100만 원.
자, 요 금액이 이제 우리의 순수한 매출가액, 즉 공급가액이 되겠고,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10% 요 금액이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는 매출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요 6,1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기 확정 신고 기간의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화면에서 신용카드 과세 매출분은 자, 요 3번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3번 부분이 되겠고, 자, 이거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400만 원 더하기 부가가치세 40만 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신고서를 보는 화면이었다면,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는 화면을 볼게요. 자,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동안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 건수와 공급 가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자, 이 부가가치 탭 중에서 두 번째 메뉴죠. 세금 계산서 합계표로 들어가 주시고, 자, 날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4월부터 6월 이렇게 자, 조회를 해 주시면 화면이 뜨게 되고요. 자, 문제에서 수취환 세금 계산서를 물어봤어요. 즉 우리가 매출이 아니고 매입해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걸 물어봤기 때문에 매입 탭으로 들어가 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이 2번 매입 세금 계산서 총 합계 여기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윗칸에 합계가 나와요. 그래서 자, 매입 척수는 7개 매입 척수지만 우리가 발급받은 장수는 몇 장이다? 9장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총 받은 거는 9장이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얼마예요? 6,180만 원이다 라고 해서 요 합계를 봐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는 것이 세금 계산서 합계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계 관리에서 장부 관리하는 거 있죠. 즉 부가가치세가 아닌 것들은 자, 거래처 원장이나 뭐 이런 식으로 계정별 원장, 일월계표 이런 것들은 전산 회계 2급과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바로 기출문제를 보면 푸실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지만 부가가치세는 이제 우리 회계 1급에서 처음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이 탭을 따로 사용하고 이 신고서와 합계표를 보는 방법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394페이지고요. 자, 394페이지에 63회 하늘테크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변경을 해주시고요.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1월 중 현금 유입액과 현금 유출액의 차이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장부 조회로 가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재무회계, 이 회계관리 탭에서 장부관리라는 메뉴가 있죠. 자, 이 중에서 현금에 대한 걸 물어봤기 때문에 자, 어느 장부로 들어가요? 현금 출납장이라는 장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금 유입과 유출에 대한 걸 모두 표시한 장부가 뭐냐면 현금 출납장이에요. 그래서 장부 관리 중에서 네 번째 메뉴에 있죠. 자, 그래서 현금에 대한 건 현금 출납장이다 라는 것이고, 자, 지금 기간은 자 1월 중에 유입액과 유출액의 차이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 기간에서 1월부터 자 1월까지 라고 하면 즉 월만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초일과 마일이 저절로 입력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1월 달을 조회를 했을 때 현금 유입액은 얼마예요? 지금 월계를 보시면 되겠죠. 월계를 보시면 되겠죠. 지금 1월에 대한 것만 물어봤기 때문에 참고로 여러분 월계와 지금 누계가 있는데 지금 누계는 어떤 금액이에요? 이 금액은 전기에서 넘어온 거 플러스 이번 연도까지가 이제 누계로 되는 것이고 지금 문제에서는 1월에 대한 것만 물어봤기 때문에 전기 2월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계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지금 입금 금액은 요 금액이죠. 135, 125, 000이고 유출 금액은 얼마예요? 37824,
337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 두 개 차이는 9,730만 663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부가가치세 1기 예정 신고 기간에 세금 계산서에 의한 매입 관련 공급 가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드디어 부가가치세에 대한 장부조회 문제죠. 자, 이런 경우에 자, 탭이 바뀐다라고 했죠. 부가가치 탭으로 들어가 주셔서 일단은 문제에서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자, 매입 관련 공급 가액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요게 신고서에서 조회를 하셔도 되고 합계표에서 조회를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일단은 합계표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날짜는 1기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1월부터 3월이고요. 지금 매출이 아니고 매입에 대한 거기 때문에 매입 탭으로 들어가셔야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가장 윗줄에 합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합계에 지금 공급가액 총 합계 얼마예요? 266,441,800. 요 금액이 이제 우리 회사가 예정 신고 기간에 매입 관련해서 공급가액이다라는 걸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월 31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의 외상매출금 잔액 얼마인가? 즉 이런 식으로 특정한 거래처를 물어본 경우에는 어떤 장부로 가야 된다? 자, 다시 회계관리로 오셔야 되겠죠?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회계관리 탭으로 돌아오셔서 자, 거래처에 대한 거 그러면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1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로 조회를 해주시고, 자, 계정 과목은 F2번을 눌러서 외상 매출금. 자, 그리고 자, 거래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회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엔터로 넘어가 주시면 우리 전체 거래처가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서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를 물어봤기 때문에 잔액은 자, 가장 오른쪽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뭐예요? 영진물산이고 금액은 2,600만 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장부조회는 부가가치세만 조금 특이하게 나온 것이지 뭐 회계 관리에 관한 거는 크게 전산회계 2급과 다른 점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음 주식회사 창조회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변경으로 창조회사로 들어가 볼 거고요. 자, 1번 문제. 4월 30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이거는 우리가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문제가 되겠죠.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를 하시면 되겠고, 자, 2번 볼게요.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의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요거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일단 탭을 부가가치 탭으로 들어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1월부터 3월이고요. 문제에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물어봤기 때문에 자, 이 우리가 매출한 거에 대해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중에서 과세가 아닌 영세고요. 영세 중에서도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기 때문에 5번 칸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액은 146,800,000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6월 30일 현재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간의 금액 차이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유동자산, 유동부채,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뭐 자세한 그런 자산이 아니고 자산에 대한 큰 카테고리다라는 거예요. 자산에 대해서 크게 나누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동자산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매출채권도 있고 대여금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잖아요. 즉 이렇게 큰 분류 있죠. 유동이냐 비유동이냐 이런 식으로 큰 분류가 나왔을 때는 회계관리로 들어가셔서 자, 우리 결산 및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 있죠. 재무상태표로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유동과 비유동과 같은 큰 분류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조회를 하게 되면 1번 유동,
자, 2번 비유동 이런 식으로 큰 분류가 보기 좋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우리가 조회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동자산의 자, 문제에서 6월이라고 물어봤고요. 자, 유동자산의 자, 금액은 얼마예요? 지금 유동자산 1번 중에서 자, 요 금액이죠. 자, 요 금액이고요. 자, 요 금액 마이너스 유동부채. 자, 유동부채는 밑으로 내려가서 중간쯤에 1번 유동부채라고 되어 있죠. 요 금액이죠. 요 금액과의 차익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동과 비유동을 물어봤을 때는 재무상태표로 들어간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동산택입니다. 자, 회사 변경으로 동산택 들어가고요. 자, 일단 1번 보시면 1월부터 6월까지 외상 매출금 회수가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특정한 이 계정을 물어봤다라고 한 경우에는 자, 총 계정 원장을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장부 관리 중에서 총 계정 원장. 자, 하단 쪽에 있죠. 자, 여기서 1월부터 6월까지 라고 했으니까 이 월별에서 1월, 그 다음에 6월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시면 되겠고, 특정한 계정 과목을 물어봤으니까 외상 매출금부터 자 108부터 108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해주시면 외상 매출금에 대한 게 이렇게 월별로 합계가 나오죠. 자, 보시면 1월부터 6월까지 회수가 가장 많은 달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 회수됐다라고 하면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대변의 회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회수 금액, 즉 대변 금액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죠. 가장 많은 달은 지금 몇 월이에요? 4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월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6월 30일 현재 비유동 부채는 전기말 대비 얼마 증가되었는가? 자, 이렇게 유동과 비유동 이런 식으로 분류가 나왔을 때는 어디로 들어간다? 재무상태표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기 예정 신고 기간 중에 자, 주식회사 로봇에 발행한 매출 세금 계산서는 몇 매이며? 라고 물어봤죠. 일단은 세금 계산서, 즉 부가세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 탭으로 넘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에 대한 물음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기간은 1기 예정입니다. 그러면 1월부터 3월 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발행한 매출 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매입이 아니고 매출 탭이다 라는 것이고, 자, 여기서 주식회사 로봇에 발행한 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 조회를 하게 되면 지금 주식회사 글로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교재를 수정을 해주실게요. 교재에서 지금 주식회사 로봇이 아니고 이 부분을 자, 주식회사 글로벌이라고 오타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글로벌에게 발행한 매출 세금 계산서는 지금 5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매출 세액은 공급가액이 아니고 세액이죠. 요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인펌프 회사로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회사 변경해서 베인펌프로 들어가 주시고, 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1월부터 6월까지 원재료 매입액이 가장 많은 월은 몇 월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부가가치세 관련이 없기 때문에 회계관리 탭이고, 그 다음에 월별에 대한 것을 물어봤으면 총 계정 원장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1월부터 6월까지 라고 했고, 자, 계정 과목은 원재료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원재료 153번이죠. 계정 과목 153부터 153 해서 엔터를 치면 원재료에 대한 게 이제 월별로 금액이 뜨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월별로 물어봤다라고 했을 때는 총 계정 원장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일단 금액 자체는 원재료가 가장 많이 금액이 나온 달은 지금 3월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횟수를 보시면 되는데, 횟수는 여러분들 이 금액 있죠. 금액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지금 집계가 됐는지 원장이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달을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 횟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횟수가 이만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을 클릭하면 자, 횟수가
6회 정도 굉장히 작은 횟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 3월달을 더블 클릭하면 금액은 굉장히 크지만 횟수는 그다지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4월달, 5월달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을 하셔서 횟수를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가장 횟수가 많은 달은 지금 1월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 횟수는 1월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금액 자체는 3월이 가장 많다라고 결론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중에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한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자, 부가가치세이긴 하지만 지금 면세 항목, 즉 계산서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요거는 부가가치세 탭으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장부 조회 중에서 매입 매출 원장을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부 관리 중에서 매입 매출장으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자, 조회 기간은 4월부터 6월이 되겠고, 자, 구분해서 매출이냐 매입이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입에 대한 걸 보기 위해서 3번 매입을 선택을 해주시면 옆에 유형이 뜹니다. 자, 유형에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해보시면 자, 어떤 유형인지 과세인지 영세인지 면세인지 등등 나오죠. 지금 우리는 면세에 대해서 볼 거기 때문에 53번 면세를 선택을 해주시면 하단에 조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4월 달에 200만 원짜리 하나 구입했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300만 원짜리 하나 구입했죠. 그래서 지금 월계라고 되어 있는 거가 있고 분기 누계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자, 4월부터 6월까지는 자, 분기 누계를 보시면 되겠죠. 분기 누계가 500만 원이다 라고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정답은 500만 원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요거는 여러분들 계산서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없죠. 자, 없기 때문에 요거는 자, 장부 관리 중에서 매입 매출장에 들어가서 조회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 말과 비교하여 3월 31일 현재 유동자산의 증가액, 이거는 우리가 봤던 문제랑 동일하죠. 유동자산을 물어봤으면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셔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67회 보도록 할게요. 자, 미래테크노라는 회사고요. 자, 1번. 당기 1월부터 6월까지 제조에 소요된 제조 경비 총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1월부터 6월까지 제조에 소요된 제조 경비 총액을 물어봤다. 즉 월별로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 월계표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부 관리에서 자, 일 또는 월계표 이렇게 되어 있죠. 일계표 또는 월계표로 들어가 보시고 자, 탭은 일계표 즉 일자로 조회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월계표가 있어요. 월별로 조회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1월부터 6월까지 월계표를 조회를 해 보신 다음에 자, 제조된 제조 경비 총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제조 경비를 물어봤기 때문에 쭉 보시면 여기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이제 자산, 부채, 자본 다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 금액 중에서 제조 경비이기 때문에 자, 중간쯤 보시면 제조원가라고 나와요. 제조원가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이러한 제조원가에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자, 제조원가 밑에 네 번째로 내려가 보시면 이 제조경비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왼쪽에 보시면 차변에 개라는 이 금액을 보셔야 되겠죠? 총액을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1,100만 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 제조경비 중에서 현금으로 나간 건 얼마냐라고 물어본 경우에는 이 차변에 현금 금액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일계표 또는 월계표는 현금 금액과 그 다음에 대체 금액, 현금 이외의 금액이죠. 이게 이렇게 분리가 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죠. 자, 이거는 부가가치세 탭으로 들어가 주셔야 되겠고요. 자, 부가세 신고서를 들어가 주신 다음에 자, 날짜는
4월부터 6월이죠. 4월부터 6월 조회를 해주시고 일단 지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매입세액 파란색 중에서도 일단 여러분들 세금 계산 수치분이 있고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자, 차감계 바로 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16번 보이시죠? 그래서 이 16번이 지금 우리가 불공제되는 세액이고요. 자,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금액이 아니고 매입 세액을 물어봤으니까 이 세액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 가액인지 세액인지 이 부분을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88만 6천 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미회수액이 가장 큰 거래처명과 그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를 물어봤기 때문에 장부관리에서 자,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날짜는 6월 말이기 때문에 1월부터 6월로 검색을 해주시고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그리고 거래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미회수액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잔액을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쭉 잔액 기준으로 쭉 보시면 자, 주식회사 유후마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109142000 요 금액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회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미래전자고요. 자, 1번 2016년 제1기 예정신고 기간에 차가감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부가가치 탭으로 들어가 주셔서 부가세 신고서로 들어가 보시면 되겠고요. 날짜는 자, 1월부터 3월까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차가감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일 밑으로 내려가셔서 자,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이라고 26번 칸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정답은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상반기 중 제품 매출액이 가장 많은 달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월별로 물어본 경우에는 회계관리 중에서도 총 계정 원장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상반기라고 했으니까 자, 월별로 해서 1월부터 6월까지로 조회를 해주시고 계정 과목은 제품 매출이라고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죠. 제품 매출. 그래서 404부터 404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해주신 다음에 자, 가장 많은 달은 자, 지금 1월 달으로 보여지죠. 자, 제품 매출은 대변에 오는 그 수익 계정이기 때문에 대변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금액은 자, 729-000-00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 6월 30일이고요. 현재 기업은행의 단기 차입금 잔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이 기업은행이라는 특정한 거래처를 물어봤기 때문에 장부관리에서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6월 30일 현재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로 조회를 해주시고 계정 과목은 단기 차입금 그 다음에 거래처는 기업은행이죠. 그래서 기업은행 자, 98007부터 98007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해주시고 지금 잔액은 자 7,800만 원이라고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장부 조회 마지막 문제까지 같이 봤고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